천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타고난 재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결과를 통해 증명됩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 천재의 탄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호나우딩요, 다게스탄의 하빔 누르마고메도프, 한국의 페이커, 모두가 각 분야의 천재이자 충분히 1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분야를 놀이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맨발로 거리에서 축구를 합니다. 다게스탄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레슬링 체육관에 갑니다. 한국에서의 게임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이 문화는 어떻게 천재를 탄생시킬까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사회관계입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친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놀이를 잘하는 것 자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큰 요소가 됩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놀이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에는 수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늘수록 더 잘하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계속 이겨온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생태계가 형성되며 참여자의 평균적인 수준과 고점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유스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상에는 수많은 경쟁을 이겨낸 누군가가 서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재가 탄생하는 과정은 꽤나 명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고 그 정상에는 가장 강한 누군가가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넘버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힘, 속도, 지능, 반응 속도와 같은 피지컬적인 재능들이 그것들입니다. 동시에 이것들은 승리를 위한 효율적인 재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재능들도 엄청난 재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광하고 세월이 지나도 다시 찾게 되는 재능은 조금 다른 종류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호나우딩요가 있겠네요. 많은 축구 선수가 있지만 호나우딩요와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사람은 호나우딩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경이로운 플레이를 보며 열광하고 그를 확실히 기억합니다. 호나우딩요는 왜 특별하게 기억될까요? 가장 와닿는 이유는 보는 맛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천재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더 재능 같은 재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재능들은 효율성보다는 독창성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넘버원보다는 올리원으로 기억합니다. 넘버원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올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브라질에는 징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징가는 자유롭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이며 브라질 사람들의 정체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문화는 축구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플레이하는 것 또한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했던 호나우딩요입니다.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종합격투기에도 앤더슨 실바라는 브라질 선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격투기의 호나우딩요라고 할 만큼 독창적인 플레이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보상을 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 생태계가 넘버원을 만든다면 정신문화는 올리원을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호나우딩요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만의 플레이를 계속하여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더했지만 현재에도 한일전은 뜨거운 국가적 관심사입니다. 제 기억에 과거에는 한국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렇기에 좀 더 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구, 야구, 격투기 등 스포츠 전반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에는 부활동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동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 시에도 이러한 부활동 경험은 사회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학생들은 학창시절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쟁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학업과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든 공부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고점을 이루지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면 죽던 살던 끝까지 경쟁해야 하고 실패의 비용 또한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 구조가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은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투자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뛰어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과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쟁 생태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용팔이였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재능이 아니라 환경일 것입니다. 결국 다른 시도 자체가 어려운 구조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덜란드는 EDM 강국으로 유명하며 정치인이건 왕족이건 국민 모두가 즐길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세계적인 DJ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사회가 그것을 인정할 때 천재는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의 천재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환경에서 그 천재는 탄생할 수 있을까요?